학창 시절에 일기 숙제 이후로 나만을 위한 기록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시작했다가 포기한 일기장이 서랍 한켠에 수북히 잠들어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다양한 종류의 기록을 하는 소아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꾸준히 해온 모닝 페이지와 문장 일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해 봤는데요. 소아님에게 기록은 단순히 취미를 넘어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꿀팁까지 남기고 가셨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저 역시 하다만 기록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서 책상 한켠에 시들어 있던 노트를 찾게 되었어요. 오늘의 인터뷰가 여러분께도 기록하는 습관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소아님이 이끄는 기록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녹음하면서 현장 잡음이 조금 들어갔어요.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닝 페이지랑 문장 일기 관련된 취미 이야기를 들고 나온 소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아님. 네, 반갑습니다. 모닝 페이지랑 문장 일기라고 하셨는데 일단 각각 어떤 종류의 기록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모닝 페이지는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서 이제 소개된 건데 보통 막 갓생 막 이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서 사람들이 모닝 페이지 하면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고 뭔가 되게 좀 난이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아티스트 웨이는 말 그대로 예술가들의 창조성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무의식에 있는 나의 생각들을 꺼내는 도구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예술가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무의식의 나의 어떤 거를 꺼내는 도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를 알지 못하는 상태, 좀 답답한 상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모닝 페이지를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퇴사하고 이제 번아웃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됐고 퇴사하고 쉬고 있었어요. 갭 이어 중이었는데 뭔가 마음이 되게 답답하고 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리 상담을 다시 받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저한테 모닝 페이지를 한번 써보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책을 찾아보면서 그냥 막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거를 이제 쓸 말이 없을 줄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졸린데 내가 할 말이 있을까? 근데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중심으로 좀 아침 루틴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모닝 페이지는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는 나의 감정이나 마음이나 생각을 좀 이렇게 글로 표현해서 조금 더 가시화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거고요. 문장 일기 같은 경우는 제가 문장 디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책을 읽을 때나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무슨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에 막 이렇게 뭐 좋은 문장 걸려 있다 막 그러면 막 사진 찍어놓고 또 메모지에 적기도 하고 아니면 뭐 뉴스레터나 노래 가사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늘보님이랑 뭔가 대화를 하다가 되게 좋은 말이 있으면 막 그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놓고 또 이렇게 쓰는데 근데 그때 저도 뭔가 계속 저만의 글을 쓰고 싶었고 이제 독립출판물을 언젠간 내보겠다라는 꿈이 있었고 그래서 글쓰기를 좀 꾸준히 하고 싶은데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제가 문장 디깅을 좋아하니까 문장은 넘쳐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시작하는 일기 에세이를 좀 조금씩 써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좋다라는 느낌이 있는 그날의 문장에서 이제 나는 이 문장을 왜 골랐고 이 문장을 이제 옮겨 적으면서 뭐 느꼈던 느낌이라든지 떠오르는 생각이나 나의 주장이나 그냥 뭐 방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막 되게 솔직하게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모닝 페이지랑 문장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모닝 페이지는 내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고 문장 읽기는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내가 얻은 거를 이제 가져와서 쓴다는 느낌도 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 모닝 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모닝 페이지가 요새 많이 유명하긴 한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 모닝 페이지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아티스트 웨이 책에서는 나오는 게 A4 3장을 쓰라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근데 제가 해봤거든요. 안 돼요. 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그분이 요청하는 그 3장까지 쓰라는 이유는 예술가의 창조성 회복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써야지 이제 긁어내야 이제 네 안에 진짜 숨은 걸 발견할 수 있어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모닝 페이지에 어떻게 보면 틀을 가지고 와서 좀 저한테 잘 맞추는 형식으로 이제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수는 별로 신경 쓰지는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제 뭐 이부자리 정리하고 뭐 화장실 가서 입 한번 헹군 다음에 물 한 잔 떠오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바로 써요. 근데 이게 이런 눈을 뜨자마자 앉으면 약간 몽롱해서 잘 안 써져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제 물도 떠오고 물 한 잔 마시고 뭐 겨울에는 좀 차 내려 마시면서 그렇게 쓰고 그래서 저는 약간 저만의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수면 시간을 꼭 쓰거든요. 그래서 수면 시간 꼭 쓰고 그다음에 몸의 에너지 등급, 마음의 에너지 등급을 써요. 그리고 나를 위한 오늘 뭔가 한 가지. 근데 이 한 가지도 막 되게 거대한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좀 뭔가 몸이 되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굳은 것 같다. 그러면은 뭐 50분에 한 번씩 뭐 자리에서 일어나기. 아니면 뭐 스트레칭 꼭 하고 자기 뭐 약간 진짜 사소한 것들 있잖아. 아니면 뭐 점심시간에 하늘 올려다 보기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별거 아닌데 하면 되게 기분 좋을 아주 사소한 것들을 거기다 적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적었을 때랑 안 적었을 때랑 되게 차이가 있는 게 거기다 적어놓으면 꼭 기억이 나요. 가끔 맞아 오늘 나 이거 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걸 안 쓰면 그런 것조차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지나가니까 그런 게 아쉬워서 이제 전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막 써요. 생각나는 거. 뭐 아무 생각 할 말이 없으면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막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책에서 그렇게 쓰라고 나왔는데 할 말이 없다고 한 세 문장 정도 쓰면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막 쓰다 보면 저도 처음에 쓸 때는 거의 막 이렇게 감정 쓰레기통처럼 썼거든요. 막 저는 분명히 퇴사하고 쉬고 있으니까 난 되게 평안한 상태고 아프지 않은 상태고 되게 행복한 상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마음의 답답함은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기다가 막 이렇게 그 나쁜 사람 뭐 이러면서 막 쌍시옷 막 이런 것도 막 써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한동안은 진짜 계속 그런 얘기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이제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긍정적인 내용도 되게 많이 쓰고 아 나는 오늘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 뭐 조금 힘을 내볼까? 뭐 아니면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이제 저 스스로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쓰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아침 시간에 쓰는 힘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은 좀 자꾸 회고하고 돌아보고 너 뭘 잘못했니, 뭘 잘했니 좀 약간 다그치기도 하고 좀 계속 나를 정리하려고 애쓰는데 아침 시간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좀 뭐 햇살도 내리쬐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그런 뭔가 좀 긍정적인 이 단어들이 많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원래 막 되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도 글쓰기 할 때는 대체로는 다 뭘 잘못했으니 다음부터는 조심하자 이런 걸 진짜 많이 쓰는 사람인데 그 모닝 페이지는 이제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모닝 페이지는 좀 그렇게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이게 꼭 종이에다가 써야 되는 건가요? 직접 손으로? 이게 쓰다 보면 가끔 손에 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쓰다 보면 진짜 이게 손이 글을 쓰고 있는 건지 뇌에서 얘기를 해서 진짜 내 마음이 쓰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게 진짜 막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타이핑을 치면 자꾸 수정하게 되고 뭔가 오타가 나거나 물론 이제 뭐 펜으로 쓴다고 해도 뭐 이렇게 지직하고 그냥 쓰기도 하지만 좀 검열을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손으로 쓸 때, 타이핑으로 쓸 때보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가능하면 손으로 써보라고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 요새는 너무 타자를 많이 치고 맞아요.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컴퓨터에다 글을 써버릇하니까 더더욱 손으로 뭔가 쓰는 감각이 다 무뎌져 있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맞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던 손으로 쓰는 거의 단점 중에 하나는 나의 쏟아지는 생각을 다 못 담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했던 거예요. 타자만큼 빠르지 않으니까. 그쵸. 근데 그럴 어떻게 수 보면 있어요. 빠르니까 더 그 순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생각을 다 쏟아내기 전에 이거는 이렇게 막 뭔가 검열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손으로 써버리면은 그거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이 있겠네요. 네. 손이 혼자 쓰는 그 감각은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근데 오래 쓰신 분들은 이 말이 뭔지 굉장히 공감하시기도 하고 이게 처음에는 사실 좀 어색해요. 그렇게 아무 말이나 쓰는 행위가 왜냐면 우리는 늘 학습해 왔잖아요. 목표와 목적이 있고 꼴이 있는 삶만 배워왔고 그 목적이나 필요가 없는 글쓰기는 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낙서 같은 글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쓸모없는 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그게 어색하기도 하고 좀 적응될 때까지는 계속 이게 맞나? 이런 시간을 쓰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좀 쌓이기 시작을 하면 이제 좋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보통 어느 정도로 하면 조금 감이 올까요? 한 달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가능하면 매일 쓰면 좋고요. 근데 뭐 저는 꼭 매일 안 쓰더라도 이게 뭐 어떤 분은 이제 딱 나는 하겠어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면 되는 분도 있지만 사실 대체로는 그렇게 매일매일 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원래 꾸준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을 때는 오늘만 쓰자 하고 앉아서 써요. 근데 그렇게 오늘만 쓰면 그러니까 시작이 어려워요. 사실 오늘만 쓰자, 5분만 쓰자, 한 줄만 쓰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렇게 쓰기 시작을 하면 시작이 어렵지 쓰기 시작하면 또 막 한 20분 동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그 다음날 되면 너무 귀찮은데 근데 한 줄만 쓸까 하면서 또 앉아서 또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쓰다 보면 또 어느새 그냥 한 주가 가 있고 한 달이 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글쓰기 말고도 그 운동 같은 것도 헬스장 가기 직전이 제일 싫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면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똑같아요. 진짜. 비슷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모닝 페이지라는 게 어쨌든 최대한 솔직하게 가감 없이 검열하지 않고 내 속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인 건데 맞아요. 그것 자체도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 그러니까 일기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일기도 어쨌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기였잖아요. 숙제로서. 맞아요.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글 쓴다는 게 생각보다 그냥 마음 내려놓고 쓰면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시작해보면 솔직해지는 것도 쉽지 않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떠셨어요? 처음 시작하실 그 때. 책에도 우리 안에 검열자가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검열자가 이런 얘기를 쓰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말을 걸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그를 이겨내고 써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 모두는 사실 나를 솔직하게 드러냈을 때 좀 부끄럽죠. 수치심 같은 것도 느끼고 왜냐면 그 솔직하게 나를 드러냈을 때 나를 온전하게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없잖아요. 다들 요새 다 손가락질 하는 게 너무 쉽고 뭐 너 이상해 너는 잘못됐어라고 하는 말을 훨씬 더 쉽게 내뱉는 사회 문화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라도 솔직하게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거는 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좀 나를 돌보는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거르지 않으려고 저도 엄청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은 저도 부정적인 얘기를 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침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데 자꾸 제가 뭐 이런 것도 싫고 저런 것도 싫고 다 짜증나고 뭐 이런 거를 자꾸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우울한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가 또 쓰면서 내가 봐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썼는데 안 쓰니까 자꾸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봐도
뭐야? 뭔 소리를 쓰는 거야? 그냥 진짜 그냥 겉도는 얘기만 쓰고 근데 그렇게 며칠 지나니까 이제 속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솔직하게 써야겠다 하고 이제 막 솔직하게 쓰니까 속이 또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대나무 숲 같은 역할도 하고요. 그거를 한번 또 맛보니까 이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중독이 네.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모닝 페이지 할 때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부정적인 게 있어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부정적인 얘기를 특히나 글로 남긴다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확언처럼 될까봐. 그러니까 자기 확언은 다 긍정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막 내가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거를 꺼내면 꺼낼수록 나는 더 부정적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그래서 더 이렇게 겉도는 얘기를 저도 썼던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 써보자 막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그 속의 얘기를 하지 못하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또 뭐 모닝 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막 썼는데 나는 아까 그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 한 거 괜찮아 하고 이렇게 넘겼는데 그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보면 머리로만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상황적으로 괜찮은 척을 해야 내가 사회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넘겼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에 나는 상처를 받았고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해결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 확실히 좀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배우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면, 늘보님도 그렇고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냐고 하면 사실 자신 있게 전 진짜 저에 대해서 잘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혹시 모닝 페이지는 다시 돌아가서 읽기도 해요? 그럼요. 저는 월마다 회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열심히 읽진 않아요. 왜냐면 되게 쓰잘데기 없는 말도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걸 또 너무 꼼꼼하게 읽다 보면은 이게 진짜 현타가 오거든요. 이런 얘기를 썼어? 뭐 왜냐면 되게 진짜 할 말이 없어서 되게 그냥 이렇게 날림으로 막 오늘은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아마 뭐 이따가 나가서 뭐 할 거야. 뭐 그냥 이런 것만 막 주저리 써놓은 날도 있고. 그래서 너무 꼼꼼히 보진 않고 이렇게 휘리릭 보는데 자주 쓴 단어가 뭔지를 찾아봐요.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좀 자주 언급했던 단어나 아니면 자주 언급했던 이슈라든지 그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그 달에 약간 키워드처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내가 잠에 대해서 진짜 많이 쓴 거 보니까 퀄리티 있는 좋은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계속 잠에 대해서 잘 자고 싶다고 얘기를 했구나. 그럼 다음 달에는 좀 더 잠을 잘 잘 수 있게 뭔가 조치를 취해볼까?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불안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 1월에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뭐 2월에는 좀 다양한 시도들을 조금이라도 하면 내가 그래도 뭐라도 했으니까 불안을 낮출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약간 러프한 다음 달을 좀 계획하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약간 자기 자신의 심리 상담을 스스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 정도는 좀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심리 상담가가 사실 심리 상담 받아보면은 상담사분이 해주시는 90%는 나의 말을 정리를 해주고 맞아요. 또 이거 키워드 아니야? 너의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니까 그 행위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 문장 읽기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문장 일기는 이제 아까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어떤 여러 가지 기록법 중에서도 문장 일기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문장 디깅도 되게 좋은 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되게 나한테 필요한 문장들을 많이 고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 일기도 한 달 쓰고 나서 좀 이렇게 돌아보면 아, 나는 이번 달에 좀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주제와 관련된 문장들을 많이 뽑았고 거기에서 근데 그 와중에서도 나는 이런 문장으로 이제 글쓰기를 했었구나 라는 거를 보면 내가 좀 집중하고 싶어 하는 주제, 마음의 주제나 생각의 주제 같은 것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글쓰기 연습이 진짜 돼요. 근데 글쓰기는 은유 작가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모든 작가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력처럼.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맨날 와, 오늘은 뭐 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느라 막 5분, 10분, 20분이 흘러가다가 뚜껑 덮고 안 쓰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문장의 주제가 있으니까 그냥 문장만 정하면 나는 그 문장 한번 따라 쓰면서 이렇게 생각을 막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글쓰기를 드라이브 거는데 굉장히 좀 편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시작의 계기가 되어주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아까 문장일기 얘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가 유일하게 꾸준하게 하는 글쓰기가 그 콘텐츠 보고 기록 남기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비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문장 형태는 아니지만 저도 제가 그 당시에 관심 가는 분야의 어떤 콘텐츠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뽑아서 내가 생각하는 거리들도 그 당시에 나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꼭 외부의 어떤 것에 대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 기록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게 저도 좀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문장 일기도 비슷한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공감하고 저는 그 문장을 제한을 책으로만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노래 가사도 있고 영화 대사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요새 유튜브에 인터뷰 프로그램도 진짜 많으니까 뭐 인터뷰 프로그램 보다가 어떤 분이 한 말 같은 것도 가져오기도 하고 뭐 무슨 포스터 같은 데 있는 뭐 글 같은 것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좀 전방위적으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나를 또 표현하는 거고 그렇게 나의 생각이 사실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거든요. 나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거 말로 해봐 이러면은 다들 좋아. 왜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디테일한 부분들에서도 내가 좋은 게 분명히 있잖아요. 문장 일기도 어떤 내가 이 전체 책을 보면서도 유난히 와닿던 이 문장은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내게 되는 거고 사실 그냥 좋았어 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거 너무 좋은데 한번 읽어봐. 근데 뭐가 좋은데 하면 이제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밖으로 꺼내고 정리해서 나의 것을 만드는 거에 완전 공감이 가요. 그 콘텐츠들을 보는 행위가 저한테는 그냥 어떤 본다는 걸 넘어서서 글을 쓰고 나면 그 콘텐츠가 나를 제대로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간 느낌이 들고 그렇게 통과를 하고 나면 내가 그 콘텐츠를 보기 전과의 나와 보고 나서의 후가 다르다는 게 글쓰기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그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그 콘텐츠들을 다 통과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도 보이고. 맞아요. 그러면 그 기록이라는 거를 좀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기록이 좋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게 생각보다 이제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꾸준히 기록하는 법 혹은 나한테 맞는 기록법 찾기 그런 거에 좋은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조금 살짝 얘기가 나왔지만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록을 꾸준히 하려면 어떤 장치들을 좀 마련해 두는 게 좋을까요? 저는 길게 생각하면 다 망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정말 맞는 말이고 왜냐면 제가 꾸준하게 진짜 못하는 사람이고 저는 지루함을 느끼면 좀 안 하고 싶어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걸 경험해서 진짜 좋은 거라고 느끼면 계속해요. 이 뭔가
그 시작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주는 조언들이 다 그런 걸걸요. 엄청 행동을 조각으로 나눠서 해라. 그래서 나는 글을 써야 돼 라는 순간부터는 글을 못 쓰지만 앉아. 공책을 펴. 펜을 들어. 날짜를 써. 계속 이게 다 그 행동을 하나씩만 나한테 입력하면서 쓰다 보면 한 줄만 쓰자. 아니면 타이머 맞춰놓고 딱 5분만 쓰고 5분 끝나면 그냥 바로 일어나면 되지 하는데 쓰다 보면 재밌으니까 5분 이상도 쓰게 되니까. 그래서 그 드라이브를 거는 순간이 너무 귀찮고 싫은 거 대체로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식으로 저를 좀 달래고 그리고 뭔가 꾸준히 기록을 하고 싶으시면 저는 이 기록이 수단이 되는 기록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제가 지금 제일 못하고 있는 건데 블로그를 계속 쓰고 싶은데 블로그가 잘 안 써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블로그는 제가 프리랜서로 앞으로 다양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를 보여줄 수 있는 레퍼런스 근거에 약간 포트폴리오용 블로그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기록을 쌓는다 하면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기록을 하는 건데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전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왕이면 좋아하는 거를 하셔라. 그래야 좀 질리지 않고 조금 잠깐 멈췄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이 기록이 얼마나 재밌는지 좀 재미를 붙이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습관처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모닝 페이지 쓰는 거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거, 아침밥 먹는 거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동급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물론 귀찮을 때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가끔은 안 하기도 해요. 꼭 매일 해야 돼? 너무 싫어. 오늘은 하기 싫어. 그러면 또 넘어갈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되고 자책도 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스킵을 했지만 내일 하면 되지 하고 진짜 내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그 기록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압박감 같은 거에서도 좀 벗어나셔서 자유롭게 나를 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서 이거를 쌓아가게끔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너그럽게 맞아요.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좀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기록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습관으로 만드는 것밖에 없어서 근데 아시죠? 습관으로 만들려면 한 3개월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3개월 동안 내가 이거를 해야지만 습관이 드니까 내가 3개월 동안 해야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래서 3일씩 네, 3일씩. 3일도 안 되면 오늘만. 근데 저는 그게 엄청 효과를 많이 봤어요. 나를 애 다루듯이 다 맞아요, 어울리고 맞아요. 달래가지고 그래서 한동안은 프로 작심삼일러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제일 좋은 그거였어요. 맞아. 예쁜 막 공책 이런 거 사놓는 것도 확실히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그럼요. 나에게 끊임없이 뭔가 당근을 줘야 맞아요. 꾸준히 할 수 있고. 근데 그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다 못했을 때 얘 너무 역시 난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확 돌아서지 말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이렇게 넘어가는 자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매일 하는 것만이 저는 기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기별로 하는 것도 기록이고 월별로 하는 것도 기록이고 주별로 하는 것도 기록이고 3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기록인데 맨날 하는 거에 너무 꽂혀서 나는 맨날 했어 라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근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니라서 의미 있는 기록을 좀 남기고 싶고 그리고 너무 지치지 않게 꾸준히 하고 싶다면 그냥 어떤 날은 좀 피곤해서 넘기는 나도 나구나. 그럴 수도 있지. 다만 그게 이제 너무 오래가게 하지 않고 다시 책상 앞에 앉거나 공책을 다시 필 수 있는 힘을 조금 기르는 거? 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글 쓰는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과정을 어떤 나중에 내가 남긴 기록물은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나중에 당연히 도움이 음. 되지만 기록한 행위 자체에 재미를 붙이는 게 맞아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록을 하시는 와중에 가장 내가 이 맛에 진짜 기록을 하지 이럴 때가 있을까요? 저는 회고할 때. 회고할 때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도 제가 막 끄적끄적 거렸던 노트를 다 가지고 가서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다 늘어놓고 막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와 내가 이런 기록을 썼다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어디 갔다 와서 막 좋았던 거 그냥 진짜 막 필사를 옮겨놓은 거나 아니면 뭐 그때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나 막 이런 걸 그냥 읽는 그 자체가 다시 저한테 영감을 줬어요. 아 이거는 내년에도 끌고 갈 키워드다라는 것도 발견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거를 이제 다시 뭐가 좋았고 뭐가 안 좋았고 막 이거를 정리를 했는데 진짜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내가 남겼던 기록을 볼 때 낯설 때도 있나요? 많이 그런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되게 낯선 저를 발견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예전에 기록을 볼 때마다 이래서 기록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그 과거에 내가 너무 낯설 때 이 사람이 살면서 사실 특히 나이 들면서 내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을 거란 믿음을 더 공고하게 가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막 한 달 전에 나도 다르고 며칠 전에 나도 다르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를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기록에서 너무 그러니까 기록을 멈출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록이 없으면 옛날의 나랑 지금의 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가 변했고 내 생각이 어떤 식의 변화를 가졌는지 그리고 내가 뭐를 배우고 학습해서 성장을 했는지 혹은 후퇴를 했는지 지금의 나는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속 이렇게 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 점들을 확인을 해야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나로 살았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없으면 그거를 이렇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 절대 그냥 내가 나의 발자취를 확인하고 그때 나는 어떤 나였고 지금의 나는 어떤 나인지에 대한 확인 같은 그 시간들이 계속 쌓여야 사실 누군가한테 할 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귀찮지만 그렇게 저를 멱살잡이 하듯이 기록을 하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지금 그 귀찮지만 한 줄이라도 써놓은 기록들이 분명히 또 다음에 미래의 나한테 도움이 될 거다. 제가 기록하기 싫을 때 떠올리는 말 중에 하나가 제 김신지 작가님 되게 좋아하는데 김신지 작가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일기 쓰기 싫을 때마다 생각하라고. 이 일기는 미래의 나한테 쓰는 편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쓸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미래의 나한테 지금의 내가 해줘야 되는 말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이 엄청 저는 힘이 되더라고요. 귀찮을 때 그래 편지를 쓰자. 미래의 나야. 잘 있니? 이러면서. 그러면 소아님은 그 기록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것도 23년도에 처음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생긴 변화는 뭔 것 같으세요? 본인에게? 저는 저를 믿는 힘이 생겼어요. 부끄럽지만 저의 독립출판물 제목이 홍보하셔도 돼요. 저의 독립출판물 제목이 쫄보지만 나를 믿어요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쫄보예요. 정말 겁이 많고 불안도가 엄청 높은 사람인데 근데 기록하는 삶을 살면서 나는 오늘 이런 뭐 마음이구나. 나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너무 좋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한 건 싫었구나. 그런 장소에 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알아가면서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좀 저를 컨트롤하는 데에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저한테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되게 명확하게 아니까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싫은 걸 싫다고 잘 얘기하지도 못했고, 싫어도 꾸역꾸역 했었는데, 이제는 아,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리고 그 문장 디깅을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나한테 필요한 문장들을 많이 디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건, 책을 그냥 읽고 밑줄 치는 거랑 그 문장을 손으로 옮겨 적었을 때랑 완전 다르거든요. 남는 기억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손으로 옮겨 적으려면 최소 그 문장을 5번을 읽게 돼요. 그러고 거기다가 일기까지 쓰면 사실 그 문장은 제 안에 엄청 깊숙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문장들, 사실 작가님들이 쓴 문장들이잖아요, 대체로는. 그 작가님들이 고심해서 쓴 문장들이 제 안에 쌓이니까 그것도 되게 뭐 용기를 주거나 위로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움직일 수 있게 격려가 되거나 이런 문장들이 또 제 안에 꾸준하게 쌓여오니까 그것도 어느 순간에는 저를 좀 단단하게 만들고 계속 그 좀 긴 시간 동안 기록을 하면서 나를 돌보고 채우고 배우고 그런 시간들이 좀 이렇게 아주 얇은 장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조금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뭔가 시작하는 것도 좀 빨라지기도 했고요. 고민도 엄청, 생각도 엄청 다 천천히 하고 고민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인데, 좀 이제 이렇게 쌓아와 오면서 저를 믿는 힘이라든지 제가 좀 마음의 단단함이나 힘 같은 게 생겨서, 그래서 지금의 제가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대견하고, 물론 아직 더 이제 개발해야 되고 더 튼튼해져야 하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는 한데, 근데 비교를 이제 옛날에 저랑 한다고 하면은 엄청 드라마틱한 변화거든요. 그리고 자신 있게 나는 나를 믿어주는 중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 모닝 페이지를 리추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리추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요새는 조금 그 민미라는 그 리추얼을 해주시는 그 커뮤니티가 조금 유명해져서 그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리추얼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그 회사 출근하시면서 커피 드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한 잔 마시면 그거는 맨날 이제 그 루틴인 거죠. 업무 전 루틴, 커피 한 잔 마시기. 근데 이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나의 뭐 컨디션은 어떻지? 그리고 오늘은 커피 향이 뭐 어제는 약간 고소한 것 같은 그런 뭐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뭔가 꽃향기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네? 그러면서 천천히 뭐 커피를 음미하면서 근데 어제는 이런 맛이 느껴졌는데 같은 커피인데도 뭐 이렇게 맛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구나. 내 기분이 좀 다른가?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럼 회의 시간에 구석 자리에 앉아 있어야겠다.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점심엔 좀 클린하게 점심을 먹어볼까 하면서 좀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나를 좀 살피고 이게 그 의식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동그라미 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루틴이고, 리추얼 같은 경우는 이 행위에 대한 의미나 가치 같은 걸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보내려고 애쓰는 거,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장 일기에 빗대서 생각해보면 어떤 문장을 보고 좋다 이렇게는 모두가 할 수 있지만 그걸 이제 끄집어내서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왜 좋고 이게 막 이런 식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과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쓰는 게.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루틴이나 습관 뭐 이런 거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루틴 습관은 그냥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 행위 자체만 그냥 계속 지나가는 것 같고, 그걸 이제 다시 소화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리추얼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아까도 우리가 잠깐 그 꾸준히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런 거에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네. 어떤 루틴 혹은 뭐 리추얼을 가진다는 거에 대해서 요새 점점 들어서 그런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약간 자기개발적인 콘텐츠가 많이 생기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뭐 리추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 뭐가 좋을까요? 어떤 면에서? 이게 할 때는 잘 몰라요, 사실. 안 할 때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닝 페이지도 그렇고 문장 일기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잘 못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 모닝 페이지가 그게 좀 심한데 모닝 페이지를 그래도 두세 줄이라도 쓰고 나오면 이게 그날은 분주한 마음이 잘 들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은 날은 이상하게 그러니까 비슷한 스케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냥 막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그냥 휘리릭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달라진 거는 아침에 그 내가 조금 더 일찍 부지런히 10분, 20분 먼저 일어나서 글을 썼냐 쓰지 않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리추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루틴은 빠지면 그냥 죄책감이 들 것 같고요. 리추얼 같은 경우는 하다가 안 하면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좀 딸리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오래 할수록 생기는 뭔가 다른 맛도 있어요? 좀 처음에 딱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와 비교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움의 수치는 낮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 했으니까 약간 생기는 그런 매력도 있을까요? 오래 해서 생기는 매력은 그게 이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침에 뭐 원래 아침밥을 맨날 드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행위처럼 할 수 있게 되어서 뭔가 특별한 세팅 이런 게 없어도 저는 여행지에서도 써요.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사이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롱텀으로 기록이 쌓이니까 이맘때쯤엔 내가 계속 힘들어하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가면 늘 떨어지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저를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이는 거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역사도 약간 사이클이잖아요. 항상. 맞아요. 폭군담 성군이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내 개인의 삶도 사이클이 보이는군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겨울엔 좀 이렇게 많이 시들시들한 편이고 또 이제 봄이 되면 되게 생기 있어지는 편이고 그런 게 있죠. 오래 했을 때는 나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는 게 좋을 수 있겠네요. 네. 혹시 그 기록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다 했는데 혹시 더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모닝 페이지나 문장 일기나 아니면 뭐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시작하려고 아무거나.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해라. 네,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말고 사실 기록이라는 거가 인스타나 핀터레스트나 유튜브나 너무 기깔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막 진짜 너무 글씨도 예쁘고 막 다꾸도 너무 예쁘게 하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블랙 저널을 너무 써보고 싶은데 왜냐면 저는 이렇게 규격화된 것보다 내가 만드는 형식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막상 그거를 이제 따라서 막 줄 긋고 막 해봤는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장을 날리고 나니까 너무 이건 나랑 맞지 않아 이러고 안 했는데 그냥 저도 그 원래 블랙 저널의 규칙을 다 무시하고 공책만 블랙 저널을 사가지고 뭐 칸 그리고 싶을 땐 그리고 아닐 때는 그냥 막 줄글만 쓰고 막 그 스티커도 덕지덕지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목표를 그렇게 예쁜 거로 잡지 마시고 예쁜 거 막 훌륭한 거 좋죠. 좋은데 그거는 내가 그 경지에 달했을 때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재밌는 거 그리고 뭐 한 번만 하자. 일주일에 딱 뭐 2번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아주 낮은 목표를 세워서 차근차근 쌓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록은 나의 흔적들을 남기는 거다. 나를 아카이빙하는 거다. 그것들이 너무 지나고 나면 소중해질 테니 꼭 기록을 오늘부터라도 하셔라. 그러면 이제 저희 취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또 마지막으로 하고 네. 끝을 낼 건데 사실 일단 소아님은 그 취미가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나는 기록이랑 모닝 페이지 이런 게 취미야 이렇게 말씀을 잘 하세요? 저는
사실 취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책이랑 산책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을 취미라고 좀 잘 이야기를 못하는 게 늘보님이 이제 취미도 리추얼과 습관이랑 다 비슷한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때 처음으로 또 이렇게 트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취미라는 게 별건가?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취미인데 너무 나는 취미를 문화 영역으로만 바라보고 문화 영역에서만 하는 것들로 규정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늘보님 덕분에 좀 얘네 내가 하고 있는 그 리추얼 행위들도 취미라는 넓은 범위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이번에 배우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네, 저는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록하는 취미가 있고, 그리고 그 기록하는 취미의 바운더리 안에 뭐 문장 디깅도 있고, 모닝 페이지도 있고, 그리고 뭐 에세이도 쓰고, 다양하게 또 내가 하고 싶은 기록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소아님을 섭외를 할 때 이제 리추얼과 취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사실 취미도 저도 이 취미학개론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게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 리추얼화 되는 경우도 있고. 그쵸, 네. 그쵸. 저도 한 취미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처럼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좀 어떨 때는 너무 오래되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 또 다시 좋아지기도 하고 또 그걸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그 리추얼과 취미의 이 경계랄까 막 좀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취미라는 큰 분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리추얼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혹시 그 소아님이 생각하시는 취미의 어떤 정의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취미의 효능 이런 거? 저는 사실 좋아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일 관련돼서 워크숍 같은 거를 하면서 안전지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 안전지대는 뭐냐면 내가 일을 하다가 좀 어려운 순간들을 늘 맞이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싫거나 힘든 순간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은 나만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건데 근데 그 안전지대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서 크게는 취미까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취미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약간 여기저기 막 이렇게 두드려 맞고 상처받았을 때 약간 저는 게임을 잘은 모르지만 게임도 약간 어디 이렇게 숨어 있는 동안에는 공격 안 받고 이렇게 에너지 쫙 채우는 그런 공간들이나 방법들이 있듯이 근데 우리 삶에는 사실 그런 게 물리적으로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취미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취미는 안전지대 같죠. 네.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하고 싶은 얘기야. 뭐 그 쫄보지만 나를 믿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인스타에 오셔서 신청 그 링크트리 들어가시면 리틀리에 이렇게 신청 폼이 있으니까 한번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시는데. 이런 거 부끄러워하는데 근데 프리로 일하면서는 내 거를 계속 홍보를 많이 맞아요. 해야 된다고 근데 또 이런 데 나와서 홍보할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네.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시면 뉴스레터에 제가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미학개론은 팟빵,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로도 발행 중이니 프로필 링크로 구독 신청해주세요.